꽃이 정말 거의 같을래야만 합니다. 거의 꽃 크기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뚝! 요것들도 이제 꽃 피고 하면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풍성한 긴기아난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석꽃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꽃 꽃들이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예년 같았으면 4월 초반에 피기 시작을 했을 텐데 올해는 2주 정도 빨리 개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의 날짜는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꽃 키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요. 꽃이 피고 있는 애들 위주로 석꽃 투어도 한번 해보고, 제가 또 석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석꽃을 조금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계절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지금은 봄이니까 제가 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갈이 해야 될 애도 있어서 분갈이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식재는 어떤 거를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고 영상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올해 제일 기대했던 꽃이 요거예요. 요거는 금채석꽃, 덴드로비움 노빌이죠. 요거 중에서도 이제 자연적인 변이가 와가지고 꽃과 풀의 크기가 커진 그런 자연 개체예요. 이제 3N이라고 해가지고 배수체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패스를 하고요. 이렇게 자연적인 변이가 와서 꽃과 풀이 커진 노빌, 금채석꽃입니다. 그래서 얘를 제일 예쁠 때 이 영상을 찍었으면 좋을 텐데요. 지금 벌써 한 2주 전에 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서 살짝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꽃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적인 노빌의 꽃은 한 요만합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꽃이 좀 필 때까지 기다리느라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것들이 둘 다 노빌이에요. 한번 자세히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드로비움 노빌 금채석꽃은 중국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친구들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애들은 키가 한 30cm 정도 돼요. 물론 얘는 좀 알바 개체라서 조금은 덩치가 작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원래 키우고 있던 일반 노빌은 지금 용인 본가에 있어요. 덩치가 너무 커져가지고. 근데 걔도 얘에 비하면은 키가 많이 작아요. 꽃도 요거보다 조금 크지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구하게 된 개체인데요. 꽃이 정말 거의 같을래야만 합니다. 이렇게 향기도 굉장히 좋고 해서 올해 기대한 만큼 엄청나게 예쁜 꽃을 피워줬어요. 이제 얘가 신화가 올라옵니다. 봄이 되다 보니까 신화가 올라오는데 풀도 굉장히 커요. 지금 보시면 얘가 다 성장한 개체가 아니에요. 아직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50cm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요 신화가 나오면서 뿌리도 많아지고 덩치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 대에서 꽃을 피웠는데 몇 년 지나면 얘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촉에서 많은 꽃을 피워줄 거예요. 이 덴드로비움 알바 흰꽃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3, 4년 전에 부산 해풍원에서 제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한 3촉, 4촉 정도 되는 애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키웠더니 이렇게 촉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석꽃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하나에서 많으면 2개의 3촉을 올려주는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둥이가 될수록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신화를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많은 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먹으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개에서 10개 정도 새순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순을 올려서 얘가 봄, 여름, 가을까지 이제 성장을 하고, 그때 꽃눈 분할을 해서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이렇게 묵은 이 가지에서 많은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경홍석곡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전체적인 스타일이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석곡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학명으로 덴드로비움 모닐리폼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동양 석곡이라고 하면 딱 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 원종,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개체는 아니고 뭔가가 좀 교배 육종이 돼서 이렇게 색화를 가지게 된 그런 석곡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혹은 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모습의 석곡과 이 중국 혹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도 자생하는 요 노빌 금채석꽃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꽃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색감은 가지고 있지만 거의 꽃 크기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경홍석곡은 제가 가장 오래 키운 석곡 중에 하나예요. 지금 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친한 지인님이신 귀화님께서 옛날에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도 이미 촉수가 꽤 됐었는데 해가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한 요 정도 됐으면 포기 나누기를 해서 번식을 해도 되는데 조금 대주로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마사에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좀 이따가 마사랑 수태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렇게 새끼촉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모습을 하면서 꽃도 많이 피워줍니다. 그런데 약간 해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꽃이 많이 안 달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꼭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한 번은 많이 피고 한 번은 좀 이렇게 부실하게 피고 이런 식으로 해거리라는 거를 하는데 올해 이렇게 조금밖에 안 피었으면 내년에는 엄청 풍성하게 피어줄 거예요. 그래서 꽃이 올해 많이 안 피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경홍석곡의 이제 잎에 무늬가 들어간 이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벌써 한 2년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남사 화훼단지에 갔다가 구입을 한 건데요. 그때 또 얘가 한 3촉 4촉짜리 애기였는데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촉수가 많아지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여기까지 가는데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꽃이 굉장히 예쁘고 향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우리나라 자생 석곡이에요. 그 중에 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종 석곡인데요. 요것도 오래된 블로그 이웃님이시자 지인님인 묘묘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2촉 정도짜리를 받아서 얘도 한 5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시간 키우면 매년 봄에 올라오는 이런 많은 수의 이런 새싹과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새싹들에서 많은 꽃을 피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러브포켓이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석곡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덴드로비움 노빌, 아까 보여드렸던 요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교배 6종을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일반 덴드로비움에 비해서 키는 약간 땅딸막하고 개화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해거리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내년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꽃이 다글다글하게 몇 대에서 피고 있어요. 얘도 보시면 밑에서 새촉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를 올해 잘 키워내야지 내년에 이게 두꺼워지고 겨울을 지나고 꽃을 많이 피워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빌 계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제가 또 노빌 계통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빌에 무늬가 들어간 이런 변이 개체도 하나 키우고 있고, 요거는 아직 꽃을 보지는 못했어요. 노빌인데 약간 연어 색깔, 조금 핑크색, 붉은 그런 계열의 꽃을 피우는 카르네아라는 변이가 온 그런 노빌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흰 꽃을 피우는 건데 요거는 교배종이에요. 요거는 이제 친한 지인님이신 졸리로저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고화를 이렇게 애기촉을 하나를 선물을 해주셔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요거 하나를 받았고 이렇게 밑에서 지금 3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석곡들이 굉장히 강건하고 잘 자라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폭풍 성장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한 요 정도짜리 되는 대주로 시작했을 때는 해가 갈수록 금방금방 커지지만 요런 큰 개체를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조금 힘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좀 유묘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를 시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어린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석곡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줄기 중간중간 마디 부분에서 원래 꽃이 되었어야 될 그런 눈들이 꽃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새끼촉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요런 거를 고화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한 3-4cm 정도, 3-4가닥 정도 나왔을 때 떼가지고 이렇게 수태에 옮겨 심어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새끼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러브포켓에 중간중간에 달려있던 애기 고화를 떼가지고 심은 거예요. 처음에 요만한 고화를 심어서 이곳 한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하나씩 나오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다가 작년에 나온 애가 이렇게 많이 커졌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첫 꽃도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석곡은 고화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지만 고화로 번식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자란 거를 뿌리 나누기를 통해서 분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꽃이 없는 요 노빌들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지인분들께 분양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의 세력이 좀 약해져서 그런지 제가 꽃 피는 조건을 다 맞춰줬는데도 꽃을 못 피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뿌리에 상처를 조금 입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꽃 피우는 거를 한 해에 건너뛰는 것 같아요. 이 석곡의 꽃을 피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출신 석곡들은 조금 더 추위에 강하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혹은 남중국에서 온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생 석곡보다 조금은 내향성에 약하지만 대체적으로 겨울을 베란다에서 우리나라의 베란다에서 나면은 큰 문제 없이 다 잘 자라요. 물론 비료를 잘 챙겨주면 그만큼 꽃도 잘 피우긴 하겠지만 이 석곡들 같은 경우에는 비료 쓰는 게 조금 어려워요. 비료 없이도 꽃을 잘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석곡을 키운 지 한 3, 4년 차 때까지는 그냥 비료 없이 물만 잘 주셔도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고 봄에 이렇게 세촉을 크고 튼튼하고 통통하게 키워놔야지만 이듬해 꽃을 잘 피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봄에 얘네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 파는 네트망을 재단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이 석곡들 여기 담아서 베란다 거리대로 내보내는데요. 그 시기는 보통 은행나무에 새싹이 올라올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나무가 없는 그런 동네에서는 이제 벚꽃이 피고 지기 시작할 때 내놓으시면 돼요. 저는 보통 4월이 되면 조금 춥지만 내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서리가 내리지 않을 때는 이제 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이제 땡볕으로 내보낸다면 얘네가 햇빛을 많이 받고 스스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축적을 해서 크고 이렇게 통통한 벌브로 자라나요. 이렇게 여름까지 자라난 다음에 여름에는 살짝 휴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또 거리대에서 빛을 많이 보면 그제서 이제 꽃눈 분할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햇빛을 많이 봐야 영양분을 여기다 많이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10월쯤이 되면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잎이 달려있던 마디 반대편에서 이렇게 꽃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꽃눈이 이제 자리를 잡히고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2월쯤 되면 꽃눈들이 이렇게 자라나와서 3월, 4월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아예 노지 바깥에다가 놓고 키우고 겨울에만 약간 얼지 않을 정도의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이 석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식재로 키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수태로 키우는데요. 이렇게 수태로 키웠을 때의 장점은 물 관리가 조금 용이하다는 거예요. 겉수태가 말라서 파삭파삭해졌을 때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면은 문제가 없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애들이 커졌을 때는 수태로 키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수태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수태가 거의 마르지가 않아서 자칫 과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대주가 되었을 때는 마사로만 이용해서 키우거나 이제 바크를 이용해서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특히 이 마사로 심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물을 줘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예전 영상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가 아까 얘네들을 봄이 되면 베란다 거리대로 내보내서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때 물을 따로 챙겨주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물을 따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냥 비 올 때 맞는 그런 영양분, 이제 수분 이런 거로만 자라게 해주고 있어요. 정말 가뭄이 좀 심하게 들었을 때 수태가 파삭하게 말라도 얘네들이 이 대공 안에다가 수분을 좀 저장하기도 하고 좀 건조할수록 새 뿌리들이 물을 좀 많이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서 저는 따로 물을 챙겨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건강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노지로 내놓았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중 그냥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는 편이에요. 폭염 때는 좀 차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어차피 얘네가 너무 빛이 강해서 특히 여름에 한낮 그 땡볕에는 이렇게 잎들이 탈 수가 있는데요. 이 석곡 잎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하엽이 지기 때문에 저는 폭염 때도 그냥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그냥 두고 키우고 있어요. 석곡의 분갈이는 저는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해주는데 저는 크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뿌리 정리를 많이 하지 않고 그냥 화분의 크기만 조금 키워주는 식으로 분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게 올해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분갈이를 한 번씩은 해줘서 새 수태를 좀 채워준 상태입니다. 얘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수태가 오래돼서 이런 식으로 수태가 좀 바삭하게 마르고 수태 밥들이 말라 붙어가지고 수분을 좀 잘 못 흡수하는 것 같아요. 아마 뽑아보면 뿌리가 많이 차 있을 건데 이런 걸 이제 일단 뽑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냥 살짝 비틀어서 이런 식으로 뚝 소리가 난 다음에 뽑아내시면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화분의 크기는 기존 화분보다 약 1cm만 큰, 갑자기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나 싶을 정도의 화분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뿌리가 들어갔을 때 부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치수 정도 큰 걸 준비했어요. 화분에서 뽑아낸 얘를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이 위에다가 수태만 한번 살짝 덮어준 다음에 새로운 화분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물에 불린 수태를 기존 뿌리 위에다가 한 1cm 정도만 되도록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 아랫부분에는 수태를 정말 이 정도, 정말 여기도 1cm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살짝 누를 거기 때문에 조금 압축이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태를 덮어준 거를 손으로 살짝만 조금 눌러서 이렇게 압축을 해줍니다. 너무 꽉 할 필요는 없고 얘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아주 살짝 이렇게 쥐어준 다음에 준비해 놓은 화분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붕 떠 보이잖아요. 아직 수태가 꽉 안 눌려서 그래요. 이 상태에서 그냥 얘를 이 윗부분을 잡고 살짝 눌러서 넣어주면 수태가 살짝 압축이 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자리에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살짝 눌러서 조금 빈 곳도 이렇게 채워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싹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자리를 좀 눌러서 이 화분 입구보다 살짝 낮아지게 했는데요. 요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배양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도 요거를 살짝 뿌리가 화분 위로 드러나게끔 이렇게 심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저는 물을 자주 주지 않고 거리대에서 키우기 때문에 얘가 가끔 빗물을 받아 먹을 때좀 수태가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살짝 고이겠죠. 그래서 수태가 좀 촉촉하게 잘 젖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없고 아까 보셨다시피 뿌리가 굉장히 잘 자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곡 병해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다가 잠깐 멈추고 한 10분 정도 뭘 찾아 헤맸어요.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민달팽이를 좀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접시에다 놔뒀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두 마리가 어디인가로 사라졌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찍고 나서 또 이제 찾아 헤매야 될 텐데요. 민달팽이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석곡을 키울 때 토분 밑에 구멍을 좀 크게 내서 통기를 좋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사이로 민달팽이가 밤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나온 그런 뿌리들을 갉아먹거나 이런 새순들 아니면 이 끝에 연약한 부분을 갉아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푹 파인 게 민달팽이가 요 야들야들했을 때 파먹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분 밑에를 좀 넓게 하실 거면 분망을 꼭 사용하시고 주기적으로 달팽이 약을 치셔서 이 민달팽이는 조금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겨울에 이 석곡에 거미줄 같은 게 많이 칠 수가 있어요. 그건 응애인데 응애가 또 이 석곡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내놓고 키우거나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창가에서 키우면 응애는 웬만하면 잘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 점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제가 거실로 못 데려온 석곡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두진 석곡, 아필럼이라고 하는데요. 폭포수 석곡이에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자라난 줄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꽃눈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배수관에다가 걸어놓고 키우고 있어가지고 얘는 못 데려와가지고 제가 베란다로 직접 왔습니다. 얘도 이제 신화를 많이 올려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고화가 좀 많이 달렸죠. 얘는 이제 봄쯤에 옮겨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고화를 떼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게 여기 이제 새끼입니다. 얘도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작년에 자라놓은 여기 줄기에서 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젠킨시라고 하는 소황화 석곡이라고 해요. 이것도 중국에서 온 석곡인데요. 얘도 이렇게 원래는 요만한 3촉짜리를 선물 받아서 키우기 시작을 해서 요거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조그만한 꽃대들 보이시죠? 여기서 노란 계란 후라이 같은 꽃을 피워줄 건데요. 얘네들은 조금 개화 시기가 늦는 것 같아요. 요것들도 이제 꽃 피고 하면은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명석곡입니다. 대명석곡은 제가 큰 것도 키우고 있는데 그건 자리가 부족해서 걔도 지금 부모님 집에다가 맡겨놓은 상황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 꽃을 피우는 대명석곡이에요. 기존에 보이던 노란 대명석곡은 교배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고 굵은 일반적인 대명석곡인데 노란 꽃을 피운다고 해서 제가 독일에 살 때 폴란드 난농원에서 이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요것도 처음에 요 한 3촉짜리로 시작해서 이건 한 7년 정도 벌써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라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이제 꽃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요거는 무늬 대명석곡이에요. 무늬 대명석곡들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나왔다가 없어지는데 얘는 반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초록 색깔 잎으로 나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잎 가장자리로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아주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3촉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대명석꽃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어느 정도 커져야지만 꽃을 피운다고 하니까요. 너무 작은 대명석꽃이라면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긴기아난도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크고 풍성한 긴기아난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달팽이가 여기 있었네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언제 여기를 또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지. 조금 징그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요런 애들이 자꾸 뿌리랑 새 순을 파먹으니까 요런 애들을 빨리빨리 잡아서 없애셔야 돼요. 민달팽이를 처리하고 왔습니다. 요거는 초소형종의 긴기아난인데요. 요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붉은 보랏빛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어린 것 같아요. 내년쯤이면 첫 개화를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석곡이랑 긴기아난은 호주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2월 정도에 꽃을 피워요. 그냥 일반 석곡보다 조금 개화 시기가 빠르죠. 얘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그냥 추운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키고 가을에 빛 많이 보여주시면 꽃을 많이 피워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제가 키우는 석곡들 소식과 석곡 키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